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던 70대 초반의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박철수였고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난 뒤로 혼자 남은 채 고요한 시골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정말 단조로웠다. 이른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떠 느릿느릿 밥을 해먹고 텃밭에서 일을 조금 하다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이나 때우는 시기였다. 이웃도 많지 않았고 말벗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터라 그는 점점 더 외로움에 잠식되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창문이 삐걱거리는 그날, 박철수는 이른 저녁을 먹고 다시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멈췄다. 화면은 흐릿한 잡음으로 가득했고 철수는 리모컨을 들고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철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누가 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거실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가 마주친 건 오래전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뿐이었다. 철수는 자신이 방금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다. 철수가 잠들기 전 책을 읽을 때 방 안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느낌이 들곤 했다. 처음에는 환청이거나 단순히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존재는 분명해졌다. 특히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그를 계속 부르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결심했다. 계속 모른 척하기보다는 한번 직접 물어보기로.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철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거실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죠. 철수는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한테 나타난 거야? 유령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까 해서요. 철수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유령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수미였고 이 집에서 3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철수는 수미와 대화를 계속하며 외로움을 조금씩 잊어갔다. 수미는 그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다. 철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매일 밤 철수는 수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용기를 내물었다. 수미야, 왜 넌 아직 여기 있는 거니? 왜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떠나지 못한 건 내가 남긴 누군가가 이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남긴 누군가? 그게 뭔 뜻이야? 그러자 수미는 답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사라졌다. 철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다. 다음 날 그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창고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아기 사진. 박철수는 상자 속 사진을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기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사진 뒷면에는 수미 1976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철수는 갑자기 머릿속이 뒤엉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거실에서 다시 수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 아저씨, 제가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었어요. 철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 때문이라고. 수미는 차갑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저의 아버지예요.
철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수미의 목소리는 끝을 맺으며 속삭였다. 이제 오랜 외로움에서 우리 둘 다 해방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을 만큼 추워지며 불빛이 깜빡거렸다. 철수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 철수의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마다 이상한 냉기가 돈다거나 창문 틈새로 흐릿한 여자의 형체가 보인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철수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한 분위기였고, 철수는 거실 의자에 앉아 잠든 듯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대. 마치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눈 뒤 다소 안심한 표정처럼 보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뒤로도 그 집에서는 간혹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대. 마치 외로운 두 존재가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이 말이야. 이제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속삭이며 걸음을 재촉한다고 해. 어쩌면 철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철수의 집 근처를 지나가며 무언가 들릴까 봐 조용히 숨죽이고 걷곤 했어.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철수의 집 창문에서 언뜻 불빛이 보인다는 거야. 아무도 들어간 적 없으니 당연히 불이 켜질 리 없잖아. 그런데 몇몇 용감한 이들이 멀리서 창문을 살펴봤더니 마치 누군가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대. 앞뒤로 움직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아주 가끔씩 저녁 바람이 불 때 들리는 듯한 목소리. 철수 아저씨,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아요. 듣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부른대. 외로운 두 영혼의 집.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 앞에 지나가면 묘하게 안도감이 든다는 사람도 있대. 마치 두 존재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그렇지만 아무도 들어가 보진 않아. 왜냐면 괜히 그 집 안 느낌이 너무도 강렬해서 말야. 그 집 가까이에만 가도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돈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말하길 철수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의자에 가까이 다가가면 차가운 기운과 함께 쓸쓸한 한숨 소리가 들린대. 이제야 이해했어. 라는 흐릿한 속삭임 말이야. 강한 용기를 가진 누군가가 그 한숨 소리를 따라 거실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거울 속에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철수와 수미를 봤다고 전해지더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철수 아저씨와 수미에 대한 소문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며 피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서 느껴지던 냉기나 목소리도 사라졌다고 하더라. 단지 그 집 바깥 정원에 핀 예쁜 들꽃들이 갑자기 더욱 무성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매일 돌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지. 해가 지는 늦은 오후 누군가 그 집 쪽으로 돌아섰을 때 깨끗이 비워진 창문에 희미하게 두 실루엣이 서 있는 걸 봤대.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땐 고요한 창문과 비어있는 방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 문 앞에는 낡은 나무판에 적혀 있었던 글귀가 말이야. 이제 외로움은 그만. 여기서 우리는 떠나도 서로를 기억할 거야. 누구도 그 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다는 게 또 이상하지 않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본 사람들은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더라.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람들은 철수 아저씨와 수미의 이야기를 점점 잊어갔어.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마을 가장 나이 든 사람들이 밤늦게 술 한 잔 걸치고 철수 아저씨 집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대. 철수 아저씨는 결국 찾을 사람을 찾고 혼자가 아니게 되었으니 그거면 된 거야. 그리고는 한참을 묵묵히 앉아 마치 그 집 어딘가를 떠올리는 듯 말이야. 누가 진짜로 두 사람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들 왠지 그 이야기의 끝은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지. 왜냐면
이 세상에서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없으니까. 그렇게 수미와 철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게 되었어. 하지만 몇몇 이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를 지날 때 한낮에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지.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빛 사이로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무언의 압박감 말이야.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대.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엔 분명히 철수와 어릴 적 수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 그런데 사진 뒤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대. 이제 우리는 함께 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본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 접근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평온과 안식은 더 이상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그 집의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먼 기억 속 이야기로 묻혀갔고, 그렇게 철수와 수미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세상과 작별을 구한 듯 사라져갔다고 하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철수 아저씨와 수미의 흔적은 가끔씩 누군가에게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 어느 흐린 날 오후 한 마을 주민이 용기를 내어 철수의 집을 구경하다가 마당 가운데서 이상한 걸 발견했대. 오래된 나무로 만든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는 신기하게도 마르지 않은 두 잔의 차가 놓여 있었다는 거야.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간 적 없는데도 말이지. 주민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집을 떠나며 뒤돌아봤을 때 창문 너머로 철수와 수미 같은 두 실루엣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걸 봤다고 했어.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무섭기보단 편안해 보였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련한 미소를 머금은 철수 아저씨와 수미를 떠올리며 조용히 인사를 건넨다고 해. 그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게 철수 아저씨와 수미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남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사서 살게 됐는데 이사 후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늦은 밤 거실 한가운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찻잔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해. 부부는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곧 모든 소리가 멈췄대. 다만 그 다음 날 아침 부엌 탁자에 두 잔의 차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빛바랜 글씨로 이제 외롭지 않아도 돼요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하지. 부부는 그 후로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낡은 의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해. 마치 그곳엔 두 영혼이 여전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듯 집안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고 해. 그렇게 젊은 부부는 점차 그 집에 익숙해져 갔고 어떤 날엔 철수와 수미에게 말을 걸기도 했대. 정말 이곳에 계신다면 편히 쉬세요. 저희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지.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꿈을 꿨대. 꿈속에서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하고 철수와 수미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소 지으며 옅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이었다고 해. 부부는 깨어난 후 그 꿈을 떠올리며 왠지 모를 안도감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 그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마치 오래된 비밀과 평온함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지. 부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마을 사람들은 철수와 수미가 진정한 안식을 얻고 떠난 거라 믿으며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들의 평화를 기원하곤 했어. 어딘가에서 여전히 두 사람이 조용히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도 철수와 수미의 이야기를 점점 잊어갔어. 젊은 부부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없다고들 했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지. 특히 겨울밤 찬바람이 불 때면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듯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린다고 전해졌어. 직접 들은 사람이 말하길 그 목소리는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듣는 이를 위로해주는 듯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하더라. 어느 날 그 부부는 자던 중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을 보았다고 해. 빛 속에는 마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했지. 그들이 살아생전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에 부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들었다고 해. 그 부부가 어느 날 아침 창고를 정리하던 중이었대. 낡고 먼지에 쌓인 책 한 권이 발견됐는데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고 빈 노트처럼 보였다고 해. 그런데 책을 펼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글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철수와 수미의 대화가 그대로 적혀 있던 거야. 글씨는 점점 자기들끼리 정리되듯 완성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 우리는 이제 기억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갈 거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부부는 그 글을 읽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왠지 따스함에 눈물이 났다고 해. 책은 다음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그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었다고 하지. 그 후로도 그 집은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시간이 흘러갔어.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겨울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볼 때면 어디선가 철수와 수미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아이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느닷없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린 일이 있었대. 그리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 엄마, 저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웃고 있어요. 엄청 행복한 얼굴로요.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잔잔하게 따뜻해졌다고 해. 철수와 수미는 아마도 정말로 그 집에서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고인의 휴식처로 불리며 누구도 더 이상 그곳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곳으로 남아있대. 시간은 흘렀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철수와 수미에 대한 이야기를 삶 속에 오래된 전설로만 여겼어. 하지만 겨울밤이면 가끔씩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며 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하더라. 그 중 한 아이가 집 앞에서 예쁜 들꽃을 발견했는데 손을 뻗자마자 꽃잎에서 따스한 빛이 순간적으로 피어올랐대. 아이 엄마가 놀라 달려갔지만 곧 들꽃은 조용히 흔들릴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집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운의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지. 마치 철수와 수미가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집 옆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가끔 두 잔의 찻잔이 놓인 채로 발견된다는 거야. 누구도 그것이 왜 거기 있는지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두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해. 어디에선가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보듬으며 안식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을의 한 젊은 남자가 호기심을 못 이기고 철수 아저씨의 집에 들어가 보겠다고 결심했대.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문을 열었지. 집은 고요했고 오래 비워진 듯 먼지가 가득했대. 거실 중앙에 오래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찻잔 두 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해. 그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지. 놀라서 뒤돌아본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만 볼 수 있었대. 하지만 다시 의자를 바라봤을 때 의자에 누군가 앉아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듯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고 해. 두려움에 빠진 그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도 마음속 깊이 자꾸만 그 형체의 따스한 눈빛이 떠오르며 괜히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더라. 그 젊은 남자는 도망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대.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기분이었지. 집에서 멀찍이 떨어져 숨을 고르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뒷걸음질치며 마지막으로 집 쪽을 바라봤대. 창문 너머 어렴풋이 보인 건 찻잔 두 개와 그 옆에서 흐릿하게 맞잡고 있는 두 손의 형체였다고 해. 하지만 그 순간 창문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천천히 머리를 돌려 그를 바라봤대. 그들의 흐릿한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갑자기 어딘가 낯선 기운이 스쳐 지나갔고
손목에 스친 냉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대. 능청스럽게 미소 짓는 듯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로 변해가는 걸 깨달았을 때 남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하곤 황급히 집을 떠났다고 해. 남자가 황급히 도망친 뒤로 그 집은 더욱 고요해졌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밤길에서도 뜬금없는 웃음소리나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귀엽고 나긋나긋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말끝에 이상하게 날카로운 숨소리가 섞이면서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지. 어떤 이들은 수미와 철수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대. 그들은 아마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거야. 집에 들어간 걸 후회하게 만들려고 남아있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일까 밤이 깊을수록 집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창문에서 서서히 지켜보는 기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대.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을 잊어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지나갈 때마다 등 뒤로 서늘한 느낌이 스쳐 지나간다고들 했어. 그러던 어느 겨울밤 마침내 누군가가 그 집을 사겠다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지.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젊은 사진작가였고 자신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는다며 집을 새롭게 꾸미고 살아보겠다고 했대.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도 안도했지만 어느 날 밤 사진작가는 야외 촬영 후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 안 사진을 확인하던 중 알 수 없는 이미지를 발견했어. 분명 그날 촬영한 적 없는 흐릿한 두 형체가 사진 속에 찍혀 있었던 거야. 사진을 확대해 보니 형체들은 나지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은 그의 거실로 보였지. 사진작가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굳이 신경 쓰지 않았어. 이건 필름 문제겠지라며 넘겼는데 그날 새벽 거실에서 낯선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용기를 내어 거실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그런데 거실로 가서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 순간 사진작가의 등 뒤에서 차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괜찮으신가요? 그는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지. 그 대신 오래된 의자 위에 분명히 방금 전엔 없었던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 사진작가는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그때 찻잔 뒤편에서 흐릿하게 서로 손을 맞잡은 철수와 수미의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어.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지. 사진작가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얼어붙었고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 이 집에선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신도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수미가 그를 바라보며 슬며시 웃었고 갑자기 거실의 불빛이 깜박이다 꺼졌어. 그리고 집 안은 다시 완벽한 고요 속으로 돌아들어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사진작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 뒤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차가운 기운이 그의 뒷목을 스치며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곧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부드럽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울리는 순간 사진작가는 기절한 듯 쓰러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아무 기억도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카메라 속에는 또 다른 사진이 찍혀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